안녕하세요. 오늘은 61회째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는 34쪽에 있는데요. 선생님 그것도 사주에 나와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과 이제 사주로 상담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이제 사주가 처음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중, 화복,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직업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그것도 사주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 학생의 사주를 먼저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모년 개묘월 경진일 갑신시 이렇게 구성된 사주입니다. 일단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진로를 밟을까 생각을 해보죠. 이모, 그 다음에 개묘, 경진, 갑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이제 알아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월지 상황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강의를 해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천간 구조를 보면 임계 이렇게 시작했는데 임계, 그 다음에 갑으로 와야 되는데 경이 지금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보게 되면 오화에서 시작을 했는데 뒤로 묘목이 거꾸로 가 있네요. 그런데 묘부터 시작하면은 묘진신의 구조는 바른데 오묘 이 관계는 이제 역류 시간이 반대로 흐르고 있죠.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이걸 십신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진이니까요. 경계 또는 경묘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식신생재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신으로 봤을 때 식신이 이렇게 뜨게 되면 그냥 어떤 말로 풀어먹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말로 풀어먹는 직업이니까 말로 풀어먹는 직업 부르면 너무 많죠. 다양하게 어떤 조금 좁혀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십신의 한계죠. 글자 내용으로 먼저 봐볼까요? 개묘가 상징하는 것이 일단 묘목이 보무 에너지인데 개수는 묘목을 키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간 구조를 보면 경금이 제대로 역할이 되려면 을병경 구조가 되면 여름의 경금 열매를 병화로 튼실하게 키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물질적으로 좀 더 많은 성공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천간으로 보면은 경금이 있는데 묘목이 이제 을목이고 또 신금이 경이니까 을경합 이렇게 되고 또 을경합 이렇게 되는데, 을경합은 있는데 병화가 없으니까 이게 이 사주에서 단점이다.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질을 추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병화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 이 학생이 경영학과라든지 남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경제학과라든지 가서, 물론 학문을 배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을기영합으로 그런 성향은 있기는 있겠지만 병화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국으로 봐서는 물질을 크게 불리는 그런 직업을 하기에는 좀 구조상으로는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월주를 보면 계묘 월주가 보입니다. 자, 계묘가 상징하는 것은 그렇죠. 그 물상으로 보더라도 개수가 묘목을 기른다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자를 얼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아까 그 책의 제목 같이 선생님 그것도 사주에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본인의 이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계묘를 보고 제가 혹시 너 선생님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바로 대답을 선생님 그것도 사주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식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말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십신위주의 통변보다는 또는 물질을 이제 시공명리학으로 봤을 때 물질을 추구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글자 구조를 보게 되면 이과보다도 문과의 성향이 더 맞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과에서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지금은 이제 경영 경제를 많이 갔죠. 뭐 성적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흐름이 그렇죠. 옛날 같으면 뭐 법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다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계묘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 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상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분의 담임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3, 고3 그러면은 12년 동안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12분의 담임선생님이 다 기억나시나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중3 때 담임선생님은 정말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성함도 기억나고 1년 동안의 생활도 기억났죠. 기억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그렇대요. 우리가 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뇌가 그거를 기억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어떤 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파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13살이었습니다. 집이 시골이어서 이제 이모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납부금이 3기분이 얼마였냐면은 4,5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훌륭한 선생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납부금을 잘 내도록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교실 청소를 잘 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석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납청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결, 납부금, 청소를 잘 시키는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1번 선생님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생각하는. 그런데 제가 4,500원 중에서 이런저런 일로 1,500원이 이제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1이니까 제가 13살이죠. 너 지금 납부금을 3기분 안 냈는데 내일까지 납부금을 안 내면 학교에서 퇴학시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납부금을 내일까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중1이지만 퇴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심란했죠.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모 집에 사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오는데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교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너 돈 가져왔어? 없네. 그러면은 퇴학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중1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시골에서 돈이 와서 이제 납부금을 냈는데 그 뒤로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그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선생님의 그 성함과 그때의 그 말씀, 내일까지 납부를 안 내면 퇴학시킨다. 이 말씀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기억이 납니다. 중3 때 선생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묘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계묘나 어떻게 보면 이민이나 그 글자 구성이 비슷할 수 있는데, 이민은 겨울에 인목 뿌리가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임수를 제공하는 것이고, 계묘는 봄에 계수가 묘목을 기르는, 그러니까 계묘와 이민의 공통점은 기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데, 차이점은 이민은 겨울 에너지이고 계묘는 봄의 에너지다 보니까 계묘 선생님이 좀 발랄한 선생님이지 않을까요? 글자 구조로 보면. 그러나 이 두 관제의 공통점은 어떻게든지 교사 입장에서 자식처럼 아이를 기르려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또는 정묘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어떤 교사상일까? 묘목은 해묘미 삼합이기 때문에 부단히 성장하고, 또 아무튼 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리저리 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글자인데, 이 묘목을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정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비뚤어지거나 엉뚱하게 생활하거나 라고 할 때 올바르게 가지를 쳐주는 선생님이 바로 정묘의 선생님이죠. 또는 갑계 이런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 선생님은 이제 어머니 같이 뭔가를 기르거나,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다 수용해주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될 수 있겠고, 또 기묘 선생님은 묘목이 기토를 뚫는 어떻게 생각하면 똥꼬 찌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묘 선생님은 묵묵히 학생들이 선생님을 불편해도 학생들에게 묘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토라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면서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는 선생님. 또는 경자 이런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 만약에 을경 이렇게 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단체와 개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서 인맥을 잘 활용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도 지금 우리가 강의되고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또는 임진이 있다면 뭔가 진토에다가 임수라는 생명수를 제공해서, 또는 병술 같으면 꺼져가는 난로에다가 병화 화기를 제공하는 이런 선생님은
뭔가 학생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학생들에게 뭔가를 해주어야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측은지심으로 무장한 선생님이 임진과 병술 이런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에는 사범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에너지로 본다면 개수는 제살이고 또는 계묘에서 이제 시공이 적절하죠. 물론 경금은 여름이고 묘목은 봄이기 때문에 시절은 약간 틀어져 있지만 시공이 적절하고 또 지지의 묘진신 지지의 흐름이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충분히 했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보면은 수학 영어는 2등급인데 국어는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언급했을 때 시절과 시절 시공과 가장 연관 있는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시절이 어긋나 있고요. 계묘월인데 주변 상황을 보면 계묘에 임오가 들어 있습니다. 계묘는 봄에 부지런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임수는 겨울의 에너지고 또 오화는 병화가 또 아니기 때문에 계묘 상황이 연월과 비교해 보면 적절한 것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을 얘기할 때 십신으로도 물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글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 또는 뭐 자녀가 앞으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학부모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글자 조합을 보면서 각각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사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품성이나 또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교사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힘들겠고 또 학생들도 정말 힘들겠죠. 네. 자, 오늘은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 기억 속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상으로 남아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